지난 세종시정의 핵심 정책이었던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폐지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세종시가 폐지 근거로 삼았던 시민 설문조사를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한 천안시 청년도전 지원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1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참여한 사업을 소개합니다. 민선 8기 아산시가 문화관광도시 구현을 위해 신정호 아트밸리 조성에 나선 가운데 신정호 아트밸리 순환버스가 첫 시범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세종시에서 부동산 불법 투기로 의심되는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천안시가 전문가 현지평가 등을 통해 빵 맛집 5곳을 천안 빵소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민선 4기 세종시정이 출범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지난 시정의 핵심 정책이었던 읍면동장 시민추천제에 대한 폐지 결정이 나왔는데요. 세종시가 폐지 근거로 삼았던 시민 설문조사를 두고 뒷말이 많습니다.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13일 세종시가 배포한 홍보자료입니다. 읍면동장 임용 방식을 기존 시민추천제에서 내부 공모 심사제로 전환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전환 배경으론 공무원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들었습니다. 공무원 설문조사 응답자 101명 가운데 77%가 평가의 불공정 등을 이유로 시민추천제 폐지를 원했으며 시민 역시 52명 가운데 46%가 폐지를 원하는 등 시민추천제에 대한 만족도가 생각보다 높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 바뀐 내부 공모 심사제를 통해 조치원읍을 비롯해 아름동과 연기면 등 7개 읍면동장을 선정하고 하반기 정기 인사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결정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은 무시됐다며 재검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시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세종시 전체 인구가 39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고작 52명에 불과한 표본조사만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로 주목받았던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를 폐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이제 여론조사를 하면서 시민들이 52명밖에 참여를 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그 52명 안에서도 54%는 찬성이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의견은 찬성인데 공무원들의 의견을 따라서 이 폐지를 한다는 것은 시민이 우선이 아닌 공무원이 우선이 되는 이런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시민의 의견은 배제된 채 행정 편의만을 위한 폐지 결정이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4곳의 읍면동에서 시민 13명씩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표본이 더 많아진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었을 것으로 봤다며 결과가 거의 반반이었다는 것은 시민들이 원하는 제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종합적인 판단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인사가 났고 방침이 정해진 상황에서 다시 정책을 되돌리긴 쉽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편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는 지난 2018년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인사혁신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에서 부동산 불법 투기로 의심되는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세종시는 건전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 거래내역 정밀조사와 공공주택지구 보상투기 조사를 벌여 불법 행위를 벌인 61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세무 관련 위반이 317명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어 부동산 거래 지연 신고 52명, 계약 체결일 거짓 신고 45명 등이었습니다. 세종시는 이 중 224명에 대해 과태료 부과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세종시정 교육청이 교육감의 공약 이행 평가단을 공개 모집합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평가단은 세종시민 25명과 교육 전문가 5명 등 모두 30명으로 구성됩니다. 평가단의 임기는 2년으로 위촉일로부터 2024년 6월까지며 이후 교육감 임기까지 한 차례 더 모집할 계획입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12일까지로 지원 자격은 세종교육 정책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한 천안시 청년도전 지원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1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사업에 참여했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송용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공부한 34살 송윤호 씨. 졸업 후 행사 MC 등 전공과는 전혀 다른 일에 흥미가 생겨 진로에 대한 고민이 큽니다. 대학을 졸업한 지 2년이 된 백동현 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각종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지만 취업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처럼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천안청년센터 이음에선 청년도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밀착 상담과 채용 트렌드 파악 등 취업에 필요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해 청년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총 40시간의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활동 지원금 등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내가 어느 분야에 조금 선택을 해서 직업을 선택해야 좀 나한테 잘 맞는 유형이 뭔지 이런 걸 좀 찾아갈 수 있는 시간도 가져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자기에 대한 좀 이런 이해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고, 이게 노동법, 근로기준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가 됐었고. 전에는 조금 갈팡질팡하기도 했고 어떤 자격증을 따야 될지 이런 것도 좀 많이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하고 나서는 이제 여러 가지 체험이나 이제 정보들을 이제 얻다 보니까 길이 좀 뚜렷하게. 청년도전 지원 사업은 하반기에도 계속됩니다. 연말까지 총 6차례 진행될 예정인데 경력 단절이 발생한 청년 부모와 직접 방문이 어려운 청년을 위한 온라인 회차도 별도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육아맘들이 많이 저희를 센터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육아맘을 위한 이제 프로그램 중에서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을 1회 정도 운영하면서 한번 추이를 지켜보면서 앞으로는 지역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민선 8기 아산시가 문화관광 도시구현을 위해 신정호 아트밸리 조성에 나섰는데요. 신정호를 알리기 위한 신정호 아트밸리 순환버스도 첫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1926년 만들어진 인공호수 신정호입니다. 연꽃 단지는 물론 산책로와 잔디 광장 등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아산 지역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입니다. 최근에는 주변에 카페들이 들어서며 방문객도 늘고 있는 상황. 여기에 물빛 정원과 사계 정원을 비롯해 수변 전망 데크 등이 조성될 예정으로 아산시는 오는 2024년에는 충남 제1호 지방정원 등록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정호 주변에 들어선 카페들을 활용해 국제미술 전람회를 추진하는 등 아산 지역의 모든 문화예술이 신정호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아트밸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신정호에 32개의 카페들이 있는데요. 이 아름다운 카페 공간을 이제는 갤러리 공간으로 활용을 해서 장래에는 앞으로 이제 국제 미술 전람회 비엔날레를 주최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계획들을 통해서 신정호가 하나의 우리 아산의 중요한 문화 예술의 플랫폼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정호를 알리기 위한 순환버스도 첫 시범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신정호와 은행나무길, 현충사를 잇는 순환버스로 시범 운행 기간인 11월까지 하루에 6차례 왕복 운영됩니다. 이용 요금은 기존 시내버스와 동일합니다. 시는 은행나무길과 현충사 등 아산의 대표적인 관광지와 신정호를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앞으로 신정호 아트밸리 브랜드를 알리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문화관광도시 구현의 핵심인 신정호 아트밸리. 순환버스 운행을 시작으로 첫걸음을 떼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가 전문가 현지평가 등을 통해 빵 맛집 5곳을 천안 빵소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추가로 지정된 빵소에는 표지판과 위생용품 지원, 상수도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천안에는 모두 18개 빵소가 지정돼 있으며 업소 현황은 시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는 지난 상반기에 민방위 교육을 받지 않은 대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보충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사이버 교육으로 총 2회 진행됩니다. 1차 교육은 이달부터 다음 달 19일까지며 2차 교육은 10월 20일부터 12월 9일까지입니다. 아산시가 다음 달부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장려금은 월 3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접수는 다음 달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지급 결정 통지서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아산시 출생아 수는 898명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43명이 감소했습니다. 아산시가 오는 16일까지 국가안전 대진단 주민점검 신청제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마을회관과 경로당, 교량, 산사태 취약지역, 노후 건축물 등이며 안전 대진단 기간인 오는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된 민관 합동팀이 안전을 점검하게 됩니다. 점검 결과 지적된 위험 요소는 시급성과 위험 정도를 따져 즉시 개선을 요청하거나 보수 보강 방법을 제공하며 지적 사항이 조치될 때까지 관리됩니다. 점검 신청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됩니다. 조만간 정부 세종 신청사가 준공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 현재 민간 건물을 임대에 쓰고 있는 정부 부처 4곳 중 3곳이 세종청사로 입주하게 됩니다. 그 여파로 상가 공실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는 시청 별관 신축을 잠정 보류했습니다. 김우순 기자입니다. 세종시 어진동에 있는 한 상가 건물. 전체 8개 층 가운데 4층부터 8층까지 5개 층을 지난 2018년 말부터 행정안전부가 임대에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무하는 인력만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오는 12월이면 이곳을 떠나 인근에 건립된 정부 세종 신청사 일명 중앙동으로 이전합니다. 행정안전부 별관 인근에 있는 한 대형 상가입니다. 지금도 상가 공실과 경기 불황 등의 여파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의 이전은 이 일대 상권에도 상당한 충격파를 안겨줄 걸로 보입니다. 당장 상가 공실이 늘어날 것은 불보듯 뻔하고 식당과 카페 등 상권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당연히 그 걔들이 빠져서 중앙동으로 가면 거기 있는 식당들이나 상권들은 무지한 타격을 본다고 보죠. 정부 세종 신청사 입주에 따른 부처 재배치로 다시 공실 상황을 맞게 된 민간 건물은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사혁신처 등 모두 3곳. 안 그래도 상가 공실 문제가 지역 이슈로 부각된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우려가 큽니다. 세종시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지난 시정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시청 별관 신축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여건이나 사정으로 볼 때 상가 공실 문제로 인해서 상가 건물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고통을 우리 정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그런 노력도 있어야 된다. 아울러 세종시는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한 상가 활성화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지역화폐 국비 지원이 크게 줄면서 혜택을 축소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아산시가 하반기에 600억 원 규모의 아산페이를 추가로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혜택 축소 없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할인 판매되고 있는 아산페이. 올해 상반기에만 약 1,960억 원이 발행됐습니다. 10% 할인된 금액에 구입할 수 있어 꾸준하게 소비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비 지원이 갈수록 줄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국비 지원이 80%였던 것에 비해 올해 상반기는 40%로 줄었습니다. 국비 축소로 부담이 늘면서 인근 청주시 등 일부 지자체는 혜택을 없앴고 천안시처럼 월 한도액을 줄이는 지자체도 늘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지역화폐 혜택을 축소하지 않고 올 연말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는 이번 추경에서 50억 원을 확보한 상태로 국비 11억 원과 합쳐 앞으로 600억 원 규모의 아산페이를 추가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시는 추가 발행분과 상반기 발행한 아산페이의 잔액을 합하면 1,100억 원가량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행대로 한 사람당 월 한도액 100만 원에 10% 할인 혜택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올 상반기에 했던 거 1,960억 일부 잔액이 좀 많이 남았거든요. 추가 발행 한 600억 하면 12월까지는 좀 가까스로 이제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시는 내년부터 국비 지원 상황에 따라 할인 비율이나 한도 축소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가 쪽방과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을 발굴해 맞춤형 주거 상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상은 3개월 이상 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공공임대주택 이주 등의 지원을 받습니다. 천안시는 지난해에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54가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천안시가 여름철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생활 폐기물 배출 시간과 방법을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시는 천안 사랑카드 앱 등에 해가 진 후부터 자정까지라는 문구를 홍보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또 행정력으로 불법 투기를 모두 단속하기엔 역부족인 만큼 시민들의 인식 개선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청소 노동자와 학교 측의 갈등으로 서울 지역 일부 대학에선 연일 집회가 열리고 있죠. 이런 가운데 천안의 한 대학에선 미화원과 조리원 등 학내 노동자들을 위한 요가 교실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는 황지양 씨. 오후 2시가 되자 어디론가 바삐 향합니다. 화요일마다 운영되는 요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같은 동작을 자주 반복해 근골격계 질환이 나타나기 쉬운 노동자들을 위해 방학 기간 학교 측이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는 이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가를 하니까 모든 근육이 풀어지고 좋더라고요. 교내에서 청소 업무를 맡고 있는 미화원과 급식실 조리원, 판매원 등 6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도 학내 노동자들을 위한 체중 감량 프로그램을 운영해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분들이 단순하게 대학의 청소라든지 조리, 식당 서비스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학내 구성원들을 좀 더 행복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학 측은 앞으로도 학내 노동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건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초 올 12월 준공될 예정이었지만 자재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올해 준공은 어렵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온양온천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착공한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입니다. 건립비는 모두 200억 원으로 지상 1층에는 상가 55곳이 들어서며 2층에서 4층 그리고 옥상에 모두 210면의 주차장이 설치됩니다. 계획된 준공 시점은 오는 12월. 하지만 현재 공정률은 22%에 불과합니다. 국제 상황에 따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자재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센터 건립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원래 공정대로라면 지금쯤 1층 골조가 올라가야 하지만 자재 수급이 제때에 안 되며 아직도 바닥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특히 레미콘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 광급자재 가격이 사급자재와 크게 차이가 나면서 광급 조달이 어려워진 겁니다. 전체 공정률은 약 22%인데 공정률이 저조한 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멘트와
철근의 공급 부족 사태로 현상이 그렇습니다. 이에 아산시는 광급자재를 사급자재로 전환하거나 자재 공급업체를 변경하는 등 공사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제적인 영향으로 자재 수급난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센터는 사실상 내년 상반기나 돼야 준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정광에서 영업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70-4915-8815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동주에서 지게차 운전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955-7036번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청호정밀에서 자재 관리 및 납품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415-177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